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3월 4일부터 이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안에 대해 이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관세는 이제 원산지와 상관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발효 시점은 3월 4일입니다. 또한 이제 해당 국가들이 만약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번 관세안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도 한번 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다 이제 서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호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잠재적으로 예외 조치를 고려하겠다라는 발언도 하였는데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캐나다는 즉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는 미국에 정말 많은 이 알루미늄을 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퀘벡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용하는 양의 60%를 정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오늘의 소식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며,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시절과 그리고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 1기 시절에도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도 최종적으로는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좀 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다시 이러한 조치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월가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 중에서도 일단 먼저 이 IB는 아니지만 이 경쟁 기업 연구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이언 영 같은 경우는 결국 이번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다. 즉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제 트럼프 1기 시절 금속 관세를 통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른 업종에서 75,000개의 일자리를 파괴했었다라고 전하며, 이번 관세안 절대 이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만, 좀 생각보다 이제 나머지 IB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했습니다. 먼저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어떤 생산이 증가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면서 1기 시절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 관세나 아니면 딥시크 관련 여러 우려가 현재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단기적으로 이 관세 헤드라인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S&P 500 이렇게 연말 목표가 그래도 6,500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전했고, 또 UBS 역시도 특히 만약에 이번 관세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AI 주식들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바이 더 딥해라라고 전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이번 관세랑 관계없이 증시에는 조금 여러 가지 특히 AI 기업들 위주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뉴욕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한번 3%를 유지하며 시장에 소폭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3.3%에서 4.3%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물가 우려가 좀 증가했었는데, 월요일 이제 뉴욕 연은의 1년 및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3%로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1% 기대 인플레이션 3% 유지했고, 또 3년물 역시도 지금 2022년도에는 크게 증가했었지만 결국 지금 3%로 다시 한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낮아졌지만, 하지만 또 이제 1년 3년 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2.7%에서 3.0%로 이제 0.3% 상승한 점에 의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또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AI 자본 지출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최후에 애플이 웃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멜리우스 리서치는 월요일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대규모로 AI 자본 지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결국 애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이제 애플은
AI 모델 및 훈련을 위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에 이 기존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을 활용해서 AI 개발 비용을 줄이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결국 잉여 현금 흐름이 순이익을 초과하는 이 우량한 재무 구조를 2027년까지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4년 애플의 잉여 현금 흐름은 이렇게 1,090억 달러이고 순이익은 1,040억 달러로 오히려 순이익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50억 달러 더 많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우량한 재무 구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애플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 AI가 결국 모바일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통행료를 좀 징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이제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맥과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AI 기능이 점점 더 모바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톨게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오픈 AI나 아니면 바이두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AI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AI 관련 비용은 줄이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비스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결국 하드웨어와 이런 AI 서비스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이 아이폰과 관련해서 결국 아이폰에 좋은 AI 기능이 들어가면은 결국에 고객들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더 고가의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이런 세 가지 이유, 조금 더 재무 구조적으로 우량하고 또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시너지를 통해서 더 고가의 아이폰을 판매한다면 결국에 이 투자자들은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AI 자본 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인내심이 얇아지게 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애플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옮겨가서 더 크게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YTD 기준으로 6.64%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애플 과연 이 AI 시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주가를 보일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AI가 올해 또 맞춤형 칩 설계 완료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로이터는 오픈 AI가 좀 현재 자체 칩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이제 수개월 내에 TSMC의 설계도를 보내 테스터 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칩은 2026년 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말에는 좀 테스트 칩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했는데요. 오픈 AI는 이번 이런 칩을 통해서 다른 칩 공급 업체, 아마 대표적으로 현재 엔비디아를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와 같은 다른 칩 공급 업체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좀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또 향후에 만약에 또 이번 칩이 잘 나오게 된다면 더 발전된 AI 프로세서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이제 결국 제한적으로만 배포돼서 이 뭐 AI 모델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소수의 역할만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번 칩 만드는 TSMC 이제 3나노 결국 이런 고급 공정을 통해서 오픈 AI 칩을 제조할 것이라고 또 함께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따라 결국 원래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에게 사실 부정적인 소식이 될 텐데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에버코어 ISI의 분석가인 마크 리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2월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 앞서서 엔비디아의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로는 분명 딥시크 사태 이후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브로드컴의 제품이 앞으로 더 많이 대체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자신이 어떤 이제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석 AI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때 결국 이 엔지니어는 이 하이퍼스케일러에게 여전히 이 엔비디아 칩은 선택되는 플랫폼이고, 또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워낙 견고하고 또 커뮤니티 폭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5에서 10년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유연성은 결국 학습 부분 그리고 추론 부분 모두 처리가 가능하고, 또 점점 더 이제 추론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방금 전한 이 오픈 AI와 관련돼서 이런 부정적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버코어 ISI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점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지금 올해 이 딥시크 사태 이후로 좀 주가가 좋지 못해서 YTD 기준 3.43%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